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강의를 할 저는 이제 슬리밍고 그룹 바른자세 기업부설연구소 책임연구원 조부건 마스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잠깐 바코드 일정 소개를 하고 넘어갈 건데 이번 주에는 이제 1월 24일 수요일 날 제주에서 11시부터 바코드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1월 30일 화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포항에서 바코드가 있을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많이 참석을 하시지만 이제 참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근처에서 이제 이런 바코드가 있으신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참석을 하면은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시니까 꼭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바코드 일정 이렇게 알려드렸고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이제 노화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한때 인터넷에 좀 유명하게 조금 이름을 알렸던 분인데 몸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좋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밑에 연도가 있어요. 76년도의 몸, 80년도의 몸, 2013년도의 몸이에요. 이분께서 52년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52년생이니까 제일 첫 번째 사진은 거의 한 24살 정도, 그리고 제일 마지막 사진은 61세. 어떤 것 같으세요, 몸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지방이 더 빠지고 더 좋아 보이는데, 이분께서 한때 몸짱으로 인터넷에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이에요. 별명이 이제 무천도사라고 불리셨던 분인데, 무천도사 혹시 아세요?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책에 보면 이제 무천도사 손오공 이제 스승이 나오는데, 이러한 분. 이분께서 마지막 사진에 지금 머리가 좀 가려져서 그런데 머리가 없으세요. 대머리시거든요. 대머리에 수염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무천도사의 모습과 많이 닮으셨죠. 이분께서 이제 13년도의 사진, 그 다음에 또 최근의 모습이 있나 하고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 이제 예전에 이분이 보디빌더셨거든요. 예전에 본인이 젊었을 때 몸 모습, 운동하는 모습, 그리고 최근의 일상, 그리고 최근의 몸 사진들도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비교적 최근에 몸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보니까 이게 22년도 아마 몸 사진을 제가 가져온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22년도면 이분이 52년생이시니까 거의 한 70에 가까운 나이에 이 정도 몸을 유지하고 계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굉장히 몸이 좋죠. 저도 이렇게 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몸 사진을 보면은 아마도 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고 좀 스테로이드를 좀 하셨지 않나 조금 생각도 들긴 하지만 아무튼 스테로이드도 맞는다고 무조건 근육이 다 커지고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 없이 주사를 맞는다고 약물을 받는다고 이렇게 되진 절대 않아요. 그만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아무튼 이분은 보디빌더셨고 조금 특별한 케이스라고 치면은 일반인 분들이 이제 가질 수 있는 몸 중에는 이제 이러한 몸이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 그냥 사진으로 봤을 때는 어떠세요? 몸이 좋아 보이시나요? 아까 앞에서 봤던 분하고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몸이 어떤 것 같으세요? 뭐 이 사진 보고 좀 에이, 별로네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몸 좋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분들의 나이는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밑에 수상 트로피도 있죠.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여자부 비키니 부문에서 수상을 하신 분인데 79세세요. 그리고 남성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트로피 수상하신 분인데 남성분은 남자부 피지크 부문에서 수상을 하신 77세시고 이렇게 나이를 듣고 나면 어떤 것 같으세요? 몸이 좋은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거의 한 8순에 가까운 나이에 이 정도 몸이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두 분한테는 또 재밌는 게 또 있어요. 이 두 분은 친구 사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댄스 동호회에서 만나신 친구 사이인데, 여성분께서 허리가 아파서 근력 운동을 시작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남성분도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운동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대회까지 참가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운동 파트너에 대해서 이제 한 2주 전, 3주 전에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걸 보면은, 뭔가 자극을 줄 수 있는 운동 파트너가 있는 게 굉장히 좋다,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 기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 아무튼 몸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몸 사진을 보여드리고 하는 이유는 결론은 이제 운동을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죠. 요즘에 우리의 기대 수명은 어때요? 점점 늘어나고 있죠. 예전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파란색 선이 남자 기대 수명, 보라색 선이 이제 여자 기대 수명. 남자 같은 경우에는 58.7세, 60세를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막 환갑잔치도 하고, 60이 되면 환갑잔치도 하고 많이 했었죠. 이랬던 이제 수명이 남자 기준으로 90세, 90년대 후반이 되면서 이제 70세 정도, 70세 이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21년도가 되면은 이제 80세가 넘었어요. 80.6세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86.6세. 이 점선으로 돼 있는 부분이 OECD 평균인데 OECD 평균에서 한참 못 미쳤던 수명이 점점 늘어나서 평균 수명보다 더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수명이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꼽겠지만 아무래도 의학의 발달이 가장 영향이 크죠. 우리나라가 뭐 의료 강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하는 거는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그렇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운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여기 있는데 운동을 한다고 수명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좀 그러니까 운동해서 오래 살아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또 슬라이드 하나만 또 보고 넘어갈게요. 아까 앞에서 제가 이제 평균 수명을 이제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한 건데, 이제 여자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이제 줄을 세워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여자분 평균 기대 수명이 87.7세, 1위, 우리나라는 2위, 86.6세. 이런 식으로 여자 기대 수명으로 순위를 이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대 수명이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 2위의 수준이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80.6세. 남자 1등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가 1등, 그 다음에 81.6세, 일본이 2위, 그 다음이 스웨덴이 3위 정도, 우리나라가 한 4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남자도 그래도 기대 수명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꽤 높은 편이죠. 아까 말했던 걸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될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기대 수명이.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운동을 해서 오래 살아야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운동을 한다고 오래 사는 건 아니다. 직업별로 이렇게 평균 수명을 나타낸 자료가 있어요. 이제 48년 동안 평균을 한번 내보니까 여기서 1위는 뭐예요? 종교인, 2위는 정치인, 3위 교수. 운동을 좀 많이 하는 여기 체육인 같은 경우에는 9위예요. 이 자료만 보더라도 운동을 한다고 오래 사는 건 아니죠. 저도 이걸 보다 보니까 나이가 좀 수명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2010년도까지 해서 이 자료라서 63년도부터 10년도까지 자료라서 기대 수명이 지금보다 좀 많이 낮긴 한데
아무튼 체육인하고 종교인하고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 왼쪽의 그림,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의 그림, 차이점이 보이세요? 왼쪽의 그림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사람이 이 주황색으로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있죠. 내가 능동적으로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도와줘야지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림이 왼쪽 그림이고, 오른쪽 그림은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컴퓨터를 한다든지, 화분을 가꾼다든지, 꽃을 가꾼다든지, 책을 읽고 운동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걸 이제 용어로 이야기하면 PDL이라고 하고 ADL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패시브 데일리 리빙. 그러니까 내가 하루를 사는데 패시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산다는 거죠. ADL 액티브 데일리 리빙. 내가 능동적으로 활동을 한다는 거고. 나이가 점점 뭐 누구나 나이를 드니까 나이를 점점 들어가는 과정에서 왼쪽의 그림과 같은 모습, 오른쪽의 그림과 같은 모습, 어떤 모습이 더 좋아 보이세요? 당연히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내가 능동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겠죠. 내가 만약 일주일 뒤에 죽는다, 7일 뒤에 죽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6일까지는 내가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죽기 하루 전까지 내가 능동적으로 내 하루를 살고 죽기 하루 전에 내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을 도움을 얻고 죽는 과정을 거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ADL 과정을 충분히 길게 가져가고 PDL 과정을 충분히 짧게 가져가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에 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가 바코디 할 때 이렇게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해서 책을 좀 소개를 시켜드렸었어요. 이 책을 쓰신 분은 여기 계신 정희원 교수님이라고 하산병원의 노화내과라는 곳에서 계시는 교수님이시거든요. 제가 요즘에 TV를 잘 안 봐서 이분이 방송에 나왔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유퀴즈에 나오셨더라고요. 유퀴즈에 나와서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유재석님이 우리 몸에서 가장 빨리 노화하는 곳이 어디냐 물으니까 이분께서 피부 주름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피부 주름뿐만 아니라 수정체가 딱딱해져서 눈 조절 능력이 저하되는 것도 노화가 빠르게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눈 침침하신 분들 많죠. 저도 가끔 이렇게 서류 작업하다 보면은 저도 바른 자세를 가지라고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는데 자꾸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쏠리게 돼요. 그러한 제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시력 같은 경우에도 자세를 바른 자세를 가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피부 주름뿐만 아니라 눈 조절 능력이 저하된다라고 하면서 체력적으로는 이제 순발력이 떨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100m 달리기 기록도 20대부터 떨어지기 시작한다. 혹시 100m 최근에 뛰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올해부터 좀 유산소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조금 인터벌 트레이닝, 그러니까 좀 빠르게도 뛰었다가 조금 천천히 걷다가 빠르게 뛰었다가 천천히 걷다가 그런 인터벌 트레이닝도 한번 해보고 있는데 제가 10대, 그리고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꽤 달리기가 빨랐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막 육상부에서 저를 이제 스카우트 할 정도로 지금 뛰어도 시대표, 단거리 시대표가 되니까 한번 육상부로 들어와라 할 정도로 꽤 빠르게 달렸었는데 얼마 전에 한번 진짜 최고로 빠르게 한번 뛰어보려고 하니까 아, 발과 몸이 진짜 막 따로 놀더라고. 제 마음은 저기 있는데 발은 여기 있는 이제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아무튼 이런 순발력도 떨어진다. 그리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서 깜빡깜빡 하는 게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게 노화가 시작되는 증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이분께서 또 다른 이야기로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제 인간이 근육량이 많이 확 빠지는 시기를 65세, 80세 이렇게 제가 배웠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 34세, 60세, 78세에 우리는 노화가 시작된다라는 연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재석님께서 이렇게 세 번 노화한다고 하는데 맞느냐라고 교수님께 물어보니까 이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혈액 속에 다양한 단백질들이 있고 그 단백질이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는지를 이제 요즘에는 살펴보는데 이러한 단백질이 특정한 시기에 더 많이 발현이 된다라고 해요. 그게 이 아까 앞에서 제가 말했던 새 나이다. 그래서 34세 기준으로 해서 이때는 체중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해요.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때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대사질환, 성인병이라고도 하는 대사질환이 생기기가 쉽겠죠. 그리고 60세부터는 부정맥,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이 증가하게 되고 78세에서는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체중이 감소하게 되면서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청년기 후반과 중년기에는 살을 충분히 빼주고 대사 과잉을 줄여주는 게 좋고 60세 이상부터는 근력 운동 그리고 체중을 충분히 늘리는 게 좋고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게 좋다. 60세 이상으로 가도 특히 어머님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좀 다이어트에 좀 많이 초점이 가져 있는 것 같아요. 몸무게는 단지 숫자일 뿐이니까 너무 몸무게에 연연하기보다는 이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절하게 근력 운동을 병행을 해서 근육량을 늘려주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분께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하신 거는 지금 30대, 40대는 부모보다 더 빨리 늙는 첫 세대가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이 우리의 평균 수명은 증가가 되었으나 예전 같은 연령일 때보다 만성 질환이 정도가 더 나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40살일 때 만성 질환의 위험도보다 저희 아버지 때 분들이 40살에 가졌던 만성 질환의 정도가 더 낮다라는 거죠. 이런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 수명은 늘어났는데 왜 노화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하는 걸까요? 이분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건 네 가지라고 해요. 운동, 영양, 술, 담배. 이 네 가지인데 요즘에는 식습관이 많이 나빠졌죠. 라면, 과자, 뭐 탄산음료 같은 초가공 식품들 많이 드시고 그리고 고기도 많이 먹죠. 소고기, 뭐 돼지고기, 닭고기와 같은 동물성 지방의 섭취, 그 다음에 설탕과 시럽과 같은 당분 섭취가 굉장히 늘어났죠.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운동을 요즘 많이 안 하시죠. 신체 활동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3, 40대 남자 평균적으로 50% 정도가 비만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른 비만. 마른 비만이라는 거는 몸무게는 많이 나가진 않지만 근육량이 적고 체지방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생로병사라고 했어요. 태어나고 나이가 들고 병에 들고 죽는 과정을 생로병사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생로병병병병병병 노쇠 이렇게 이어진다고. 노쇠해지다 보니까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간병인이 필요하게 되죠. 그러면서 요양병원에 가게 되고 이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앞에서 말했던 ADL과 PDL,
TDL의 시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지 내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로, 병병병병, 노쇠, 돌봄, 사망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해요. 실제로 요즘 젊은 층에서 성인병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보게 되면 진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만성 질환뿐만이 아니라 척추 질환도 어때요?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발생을 하는 게 점점 나이대가 어려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규칙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미국에 계신 분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분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소프트웨어 개발자 브라이어 존슨이라는 분인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분도 한번 뉴스에 나와서 좀 유명해졌던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설립한 결제 처리 회사를 이베이에 매각을 했어요. 8억 달러에. 8억 달러를 환율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제가 본 뉴스 기사로는 1조 400억 정도에 매각을 해서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인데 이분께서 회사를 매각하면서 굉장히 큰 돈을 벌었잖아요. 1조가 넘는 돈을 벌었으니까. 큰 돈을 번 이후에 10년간 과음, 과식, 우울증의 시간을 보냈대요. 그렇게 우울한 시간을 보내다가 10대의 몸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소망으로 이제 그때부터 연 25억씩 쓰면서 몸 관리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연 25억씩 쓰는 억만장자라고 해서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 46살인데 지금 이 사진과 관리 후의 이 사진 어떤 것 같으세요? 연 25억씩 쓰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결과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막 유튜브도 하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께서는 또 하나 괴짜 행위로 또 유명해졌었는데 그거는 이거. 지금 여기 보는 젊은 사람이 본인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존슨 그분이고 아들의 피를 수혈받은 걸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본인의 혈액은 본인의 아버지한테 수혈을 해줘서 그러니까 젊은 피를 수혈을 받아서 젊어지겠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연구 결과에 있었다라고 해요. 70년도, 1970년도쯤에 이제 쥐를 대상으로 젊은 쥐와 나이 든 쥐, 혈액을 뽑아서 서로 하다 보니까 나이 든 쥐의 털이 더 윤기가 나고 밝아지면서 심지어 안 보였던 눈도 시력도 좋아졌다는 논문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 논문을 토대로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수혈을 한 걸로 굉장히 괴짜라고 해서 유명해졌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25억씩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 가지 이제 항노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보충제, 건강 스무디뿐만 아니라 이제 적외선 치료, 초음파 이제 이런 식으로 혈액도 분석을 하고 초음파도 하면서 이제 꾸준하게 이제 노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로 현재 이 사람의 신장 나이는 37세, 그리고 피부 나이는 28세, 폐활량 같은 경우에는 18세 수준으로 유지 중이라고 해요. 체지방은 이제 5%에서 6%대를 유지하고 있고 매일 건강 유지를 위해서 30여 명의 의료진의 감독하에 채식주의 식단, 고강도 운동, 그리고 매일 오전 5시에 기상하는 규칙적인 수면을 실행하고 있고 매일매일 체지방, 체질량, 혈당, 심박수의 변화를 체크를 하고 매달 초음파와 MRI, 내시경, 혈액 검사 뭐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받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매일 크림을 7개씩 바르고 24개의 보충제와 건강 보조식품을 섭취를 한다라고 해요. 매년 25억씩 투자를 하는.
우리는 이렇게 매년 25억씩 투자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관리를 해야 할까요? 아까 제가 앞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운동. 우리는 근감소증이라고 해서 근육은 40세를 기점으로 이건 연구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30세라고 하는 데도 있고 40세라고 하는 데도 있고. 아무튼 이 연구에서는 40세를 기준으로 해마다 1%씩 줄어든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급격히 떨어지면 근감소증이라는 질환으로 분류를 한다라고 해요. 나이에 따른 근육량의 변화로는 이제 20, 30대 건강할 때는 체중의 30%에서 80% 정도가 근육인데 매년 근육이 감소를 하면서 60대, 70대에는 근육량이 체중이 15%에서 25%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반 정도가 빠진다는 거죠. 근감소증의 유병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 21%, 여성 같은 경우에 13.8%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근감소증으로 인해서 근력,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낙상, 골절까지 이어질 수가 있고, 다양한 합병증, 그리고 대사질환, 심혈관 질환 발병의 위험성이 높으며 사망률 또한 최대 2배에서 많은 곳은 3배까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근감소증은 이제 국내에서 이제 진단, 진료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처음에 80년도에 처음에 이 근감소증이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는 근육량의 저하로 처음에 정의를 했지만은 요즘에는 근력의 감소도 근감소증이라고 판단을 하고 또한 신체 기능의 저하도 근감소증 진단에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근감소증을 만성 질환으로 보면서 제가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요즘에는 질병 코드로 등재를 해서 질환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21년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고혈압, 당뇨, 뭐 디스크와 같은 이러한 것들을 뿐만이 아니라 근육량이 빨리 빠지는 것 또한 질병, 질환이라고 분류를 했다라는 거죠. 이제 세인트 루이스 의과대학에서 성인병을 연구하는 존 몰리라는 교수님인데 이분도 노인의 근육량 감소증은 신체 기능 저하와 자립 상실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한 저널에서 60대의 최대 13%와 80대의 절반 이상이 근육 감소증을 앓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근육량 감소는 앞에서 말했던 만성 질환 그리고 인슐린 저항력이 약화되고 피로, 낙상 그리고 죽음과도 관련이 많다. 이분께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굉장히 좋겠죠. 운동을 꾸준히 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 보면 이제 내 나이에 이 정도 어깨 굽은 건 정상이야. 그리고 아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항상 중강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고강도에 대해서 논문을 가져왔어요. 고강도 저항성 운동이 남성 고령자의 신체 구성 및 활동 체력에 미치는 영향. 여기서 보면 주당 3회의 열흘간 고강도의 저항성 운동으로 근력이 증가하며 초고령자의 경우에도 고강도 저항성 운동은 근육량 및 근력이 증가하고 근섬유 크기의 증가와 단백질의 전반적인 증가는 골격근을 더욱 강하게 함으로써 근기능과 근량을 상상시킬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것 핵심은 초고령자의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거죠. 또 다른 연구에서도 8주간 저항성 운동의 강도가 남성 고령자의 신체 구성, 체력 및 산화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봐도 남성 고령자의 저항성 운동은 운동 강도의 차이를 불문하고 체력의 증가를 가져오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남성 고령자의 고강도 저항성 운동은 총 항산화 능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산화적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치료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저강도 운동도 물론 체력 수준이 없으신 분들은 저강도 운동을 하셔야겠지만은 점점 체력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고강도 운동도 필요하다. 이건 이제 제가 국내 논문을 가져온 거고 외국 논문을 봐도 이제 심지어 이제 90대 여성을 90대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것도 봐도 어 8주간의 이제 고강도 저항력 훈련을 90세 이상의 노쇠한 9명의 요양원 거주자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했을 때 운동 신체적 능력이 크게 향상했다는 연구들도 있거든요. 이 연구를 보면은 근력 증가율도 평균 174% 증가했다고 하고 허벅지 근육량은 9%, 그리고 걷기 속도 또한 50% 정도 향상이 되었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90세 이상 없으시죠? 90대이신 분들도 운동을 하면 이렇게 좋아진다라는 연구들이 많으니까 나이를 탓하지 마시고 지금이 제일 젊은 나이니까 꾸준하게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내가 근육량이 많은지 적은지 부족한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그 외국 논문에서 나오는 걸로는 10파운드의 무게, 그러니까 4.5kg의 무게를 물건을 들고 옮길 때, 혹은 계단 10개를 오를 때 힘들다라고 하면은 근육량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해석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계단 10개를 오를 때 충분하게 할 수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제가 지금 고강도 운동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고강도로 할 수 있으신 분들도 있고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억지로 그렇다고 고강도로는 하지 마시고 체력 수준에 맞춰서 저강도부터 해서 진행을 하셔도 좋으시고,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검단에 오신 이제 80세 초반, 이분이 여든 둘이셨나 셋이셨나 그 지팡이를 짚고 오신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제대로 걷지를 못하셔서 처음에 이렇게 좀 벽을 짚고 잘 못 걸으시는 모습. 그래서 제가 운동 알려드리고 걷는 방법 알려드리고 다리에 힘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이제 제품도 착용한 것도 물론 이제 코어 근육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걷는 게 어때요? 잘 걸으시죠, 비교적. 처음에는 전혀 못 걸으셨다가. 있는 바른 자세까지 같이 이제 병행을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바코드에서 제가 많이 쓰는 사례인데, 나이가 드셔서 제가 병원에서 근무할 때 본인 허리 좀 펴고 싶다고 자기 이제 죽기 전에 밤에 허리는 좀 펴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하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운동을 제가 시켜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운동만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운동이란 거는 강도가 서서히 올라가야지 좋은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 그렇게 강도를 올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처음에 저강도에서부터 꾸준히 노력을 하면서 향상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을 따라오시는 분들도 잘 없고,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런데 이렇게 있는 바른 자세를 통해서 허리가 굽으신 분들이 똑바로 펴지는 사례들 보면은 그를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옆으로 허리가 틀어지신 분 같은 경우, 그리고 살이 처져서 이렇게 커튼식으로 많이 주름을 접히신 분들도 조금 허리가 펴지면서 겉에 아까 처져 있는 부분들이 조금 정리가 되는 모습, 그리고 옆으로 많이 치우치셨죠. 치우치신 분 같은 경우에도 바로 돌아오고, 앞으로 기울어진 자세 같은 경우에도 바로 돌아오는 이러한 모습. 처음에 제가 운동이라고 했을 때 저번 주에도 제가 말을 했지만은 바른 자세를 가지는 노력 또한 큰 범위에서 운동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른 자세를 꾸준히 습관화하면서 운동까지 병행을 해주시면은 아무리 나이가 드신 분들도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으니까 꾸준하게 노력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오버했네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노화와 그리고 운동에 대해서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우리 조국원 마스터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잠깐 일어나셔가지고, 예, 제가 또 뭘 해야 되는지 알죠? 예,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이 중요한 내용을 들었는데, 진짜 실천하는 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다들 보니까 시작하기 전에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또 새로운 한 주기 때문에 오늘은 22개 가겠습니다. 자, 준비. 자, 코 세우고, 좋습니다. 너무 많이 내리실 필요 없다고 했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셋, 올라올 때 후, 넷, 들이마시고 후, 다섯, 후, 여섯, 일곱, 허벅지에 자극을 주고, 아홉, 열, 하나, 둘, 코어 힘. 셋, 몸이 너무 숙이면 안 되고. 넷, 다섯, 뒤꿈치 위로 밀기. 여섯, 이게 하다 보면은 그럴 수가 일곱, 있더라고. 여덟, 아홉, 두 개 남았습니다. 하나, 둘, 오케이. 자, 박수. 야, 오늘 또 여러분들 새로운 한 주인데 또 지난번에 도전에 비해서 두 개를 또 갱신하셨습니다. 대단한 여러분들과의 도전을 승리하고 계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 응원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바코디 광고에 의해서 오늘은 우리 슬리밍고 그룹의 비전 창업 설명회가 이번 주 내일부터입니다. 충남 보령을 시작해서 24일 수요일 서울 경기 그리고 25일 목요일 대구 영남 지역 그래서 대구에서 그리고 26일 금요일에는 제주에서 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일정들을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꿈 그리고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37잭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바르게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살자 81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자기경연 60회째 시간이고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조부건 마스터님의 이 내용과 좀 연동해서 소개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 바른 자세라는 것은 생활 수준, 즉 경제력과 관계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겁니다. 아마 토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우리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한 일이 생기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좀 웃어보자라는, 한번 웃어볼게요. 한번 웃어볼게요. 자, 이렇게 웃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현실은 지금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내 뇌를 속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다 보면 우리 몸에서 신경 전달 물질인 엔도르핀이나 뭐 에피네프린이나 이런 우리 몸에서 자동적으로 발생이 되는 이 화학 물질들이 전기 신호로 우리 몸에 주고받게 된다는 거죠. 그 영향을 받아서 나의 오늘의 감정과 내 태도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기분이 나쁘고 감정적으로 고립되어서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회가 기회인 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내가 막 기분이 좋고 신나고 막 내 뇌를 속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매사가 기회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감정적으로 치우치거나 뭔가 불안정하거나 좋지 못할 때는 시야가 좁아집니다. 굉장히 단순해지고 어떻게 보면 좀 고착화되죠. 고정돼 버리죠. 그래서 다른 거를 신경 쓸 여가나 여유가 없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 감정적으로 여유가 생기게 되면 관점과 시야가 열리게 되고 매사에 내가 조금 더 열린 관점과 열린 사고로 수용할 수 있는 관대함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출발점은 첫 단추는 웃는 겁니다. 웃으면 좋은 일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뇌는 이 망상 활성화 체계라고 했죠? 이 나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초점을, 기분 좋은 일에 초점을 맞추면 모든 사고의 중심은 오롯이 기분 좋은 일만 뇌는 찾게끔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 경제력이 결국은 바른 자세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바른 자세를 하면,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점입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여유가 없는데 무슨 그런 운동을 하고 건강관리를 합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뭔가 자신감이 결여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뭔가 세상에 두렵고 또 점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좀 자신감이 결여가 돼서 자기 유능감이 떨어질 때 이때부터 많은 전문가들, 신경과학자, 그다음에 뇌과학자, 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몸을 움직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하버드 사회심리학자인 에이미 커디 박사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소개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자세를 바꾸는 것만 해도 내 뇌와 우리의 몸이 달라진다라는 거고, 내 오늘의 기분과 태도가 달라져서 우리가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고, 우리들 스스로가 성공한 사람으로 내 뇌는 인지하게 된다는 거. 그동안 나를 억누르고 내가 안 된다라고 하고 내 스스로조차도 나를 못 믿는 상황이었는데 이 스쿼트 22개가 내 뇌를 바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매일 22개, 24개, 26개, 30개를 하는 우리들 자신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뇌를 승자의 사고방식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르브론 제임스라고 하는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 현재 LA 레이커스에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의 연봉이 혹시 얼마인 줄 아세요? 2022년, 23년에서 2년 계약을 했거든요. 1285억입니다. 연봉이 1285억이요. 2년 계약이.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선수가 왜 그러면 이런 연봉을 받을 수 있냐가 우리에게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84년생이거든요. 올해 41입니다. 근데 현재 NBA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피지컬, 체력, 신체 능력, 밸런스, 그다음에 운동 수행 능력 이런 것들이 세계에서 가장 괴물 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 20대 초반부터 30대까지 가장 전성기 시절의 선수들이 거기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41살에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가장 어린 선수보다 2배가 나이가 많은 선수잖아요. 현역의 나이라고 하기에 좀 많은 지금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봉을 받고 지금도 위대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 선수는 자기 건강에 얼마만큼 투자를 할까요? 26억. 한 해 동안 26억을 자기 체력과 건강 관리와 이 시합을 하기 위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르브론 제임스가 처음부터 뭐 그렇게 잘 살고 뭐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였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는 지금 같은 활약을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만든 겁니다. 지금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투자를 자기 몸에 투자를 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가장 망하지 않는 투자, 가장 실패하지 않는 투자는 누구에게 하는 투자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투자다. 그걸 몸소 실현을 하는 죠. 몸에 26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고 나니 41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으로 NBA를 맹활약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미국 영화계에서 헐리우드에서 남자 배우 중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배우가 있어요. 누구냐면 드웨인 존슨입니다. 이 WWE라고 하는 미국 프로레슬링에서 더 락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가지고 레슬러였는데 그 이후로 지금은 헐리우드까지 진출해서 남자 배우 중에서는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어요. 근데
드웨인 존슨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자기 경영을 하냐? 이 선수는 말이죠. 자기 집에 이 철의 낙원이라고 하는 개인 짐이 있어요. 자기가 운동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한 20만 톤 정도의 장비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그 헬스 기구와 운동 기구가 있는 곳에서 운동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본인을 관리하는 게 얼마나 철저하냐면 다른 곳에 가서 웬만하면 뭐 운동하는 곳이 있으면 뭐 밖에서 조깅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자기 그 철의 낙원이라는 개인 피트니스 센터를 외국에서 촬영하는 곳이 있으면 그대로 옮겨 놓습니다. 장비와 장비 배치와 세팅값까지 모든 것을 자기 집에 있는 그 공간처럼 똑같이 옮겨서 똑같은 상태로 세팅을 한다고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리추얼, 버릇이죠. 그 사람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동일한 시간에 기상해서 동일한 장소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목표대로 운동을 하는데 그 운반 비용이요. 한 번 운반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 운동 장비를 옮기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인력과 전문가들과 또 장비를 옮기기 위한 이동 비용과 뭐 또 물류 비용 이런 것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한 행동이잖아요. 그거 한 번 옮기는데 20억 정도가 든답니다. 15억에서 20억 정도 든다. 한 번 옮기는데. 그럼 영화 촬영하러 뭐 한 4회, 5회 정도 옮기잖아요. 그러면 100억을 거기에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쓰는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뭐가 됐습니까? 프로 레슬러와 럭비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가장 높은 수익을 받는 남자 배우가 됐어요. 심지어는요, 지금 미국 대선에 나간다라는 그런 풍문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의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운명의 전환점을 만났고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기회는 언제 온 거죠? 준비된 자에게 온 거죠. 그는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이 두 영역의 사람을 우리가 한번 롤모델을 삼아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 관리가 중요한 줄 알았고 노화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무서운지를 알았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이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다 숫자예요. 그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진짜 숫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숫자로 받아들이고 그 나이에는 이래야지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내가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 연배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쫓아가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내가 어떤 믿음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는 그대로 분부를 받들겠습니다라고 하고 내 몸을 그렇게 이끌어 간다라는 거. 오늘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늘 시간도 조보건 마스터님이 열강을 인해서 조금 더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울산인데 대전을 또 가야 돼요. 지금 3시간 이내에 도착을 해서 다음 일정을 수행해야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자기 경영에 대해서 오늘 나눈 내용은 우리가 부자라서 몸을 만들고 하는 게 아니다. 돈이 있어서 바른 자세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런 여유가 없더라도 우리가 오늘부터 그 여유를 가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에 걸맞는 경제력을 가질 수 있는, 즉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태도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내 모습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오늘부터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선택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오래전에 인생극장이라고 하는 이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휘재라고 하는 방송인이 출연해서 그래 결심했어.
따다 따다다 따다다 따다다다다 이 음악 나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죠. 두 개의 다른 드라마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드라마를 바라고 어떤 엔딩을 원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그 엔딩대로 우리의 삶을 흘러갈 거예요. 해피엔딩을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해피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행복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드 엔딩, 슬픈 엔딩을 원합니까? 가난한 엔딩을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가난한 환경과 가난한 사고방식을 나는 계속 믿어야 되는 거죠.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믿음 체계를 빨리 우리가 훈련과 내 뇌를 속여서 전환시켜야 됩니다. 반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죠. 조금 더 나아진 생활, 조금 더 변화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성장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성공보다는 성장이라는 말을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까닭입니다. 내일 또 본격적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목표와 계획을 한번 여러분들 올해 목표와 계획을 잡아보시라고 했는데 그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실제 그 목표를 이루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